ROE 완전 정복 1강. ROE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지표를 공부합니다. 바로 ROE입니다. PER, PBR, EPS, BPS를 공부했다면 이제 ROE를 이해할 차례입니다. ROE는 기업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처음 주식을 공부하면 ROE라는 말부터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공식을 외우기 전에 ROE가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는 숫자인지 그 의미부터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ROE를 한마디로 말하면 ROE는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억 원을 가지고 사업해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1억 원을 가지고 사업했는데 1년 동안 2,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누가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1억 원으로 1,000만 원을 벌었고 두 번째 사람은 1억 원으로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ROE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ROE는 자본의 효율을 본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는 주주들이 투자한 돈이 있고 사업을 하면서 벌어 쌓아놓은 돈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쌓여있는 주주의 몫을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ROE입니다. ROE가 높다는 것은 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ROE가 낮다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본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이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BPS를 공부했다면 더 쉽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에 BPS를 공부했습니다. BPS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BPS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산으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BPS를 공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버는데?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바로 ROE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기업은 1년 동안 100억 원의 순이익을 벌었습니다. B 기업은 1년 동안 200억 원의 순이익을 벌었습니다. 자기 자본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낸 이익은 다릅니다. A 기업의 ROE는 대략 10%입니다. B 기업의 ROE는 대략 20%입니다. 같은 1,000억 원을 가지고도 B 기업이 2배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보면 B 기업이 자기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ROE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ROE가 높은 이유가 정말 사업을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본이 지나치게 작아졌거나 부채를 많이 사용했거나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높은가? 왜 낮은가?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강의에서 하나씩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업의 주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원할까요? 내가 맡긴 돈을 창고에 가만히 쌓아놓는 기업보다 그 돈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고 꾸준히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된다면 기업의 가치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공부할수록 ROE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첫 강의에서는 복잡한 공식까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BPS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ROE는 그것으로 얼마나 잘 버는가?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효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문장이 이해되면 오늘 공부는 충분합니다. 1강 핵심 정리. ROE는 기업의 자기 자본과 이익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ROE가 높다는 것은 같은 자본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ROE가 무조건 좋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와 일회성 이익 등 ROE를 높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ROE의 계산 방법, 높은 ROE의 의미, 꾸준한 ROE가 중요한 이유, 갑자기 ROE가 높아지는 이유, 업종별 차이, 그리고 PBR과의 관계까지 차근차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봤다면 이제 그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버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ROE 공부의 시작입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2강. ROE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ROE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ROE는 한마디로 기업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투자 지표였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 ROE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ROE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ROE 계산의 핵심, ROE를 계산하려면 두 가지 숫자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당기순이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본입니다. 계산 방법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이것이 ROE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식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지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조금씩 쌓았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쌓여있던 자본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주주의 몫을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BPS를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BPS 공부가 ROE 공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무엇일까요? 기업은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출을 만듭니다. 하지만 매출이 전부 기업의 이익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해야 하고 원재료도 구입해야 하고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자와 세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비용을 반영하고 마지막에 남은 이익이 당기순이익입니다. 따라서 ROE는 주주들의 자본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만들었는가, 이것을 비교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면 0.1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10%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ROE는 10%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주의 자본 1,000억 원을 이용해서 한 해 동안 100억 원을 벌었다.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A 기업은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E는 10%입니다. B 기업은 2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E는 20%입니다.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은 같습니다. 하지만 B기업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ROE가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자본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A기업의 자기 자본은 2,000억 원입니다. B기업의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A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A기업은 2,0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E는 5%입니다. B기업은 1,0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E는 10%입니다. 자본의 크기는 A기업이 더 크지만 자본을 활용하는 효율은 B기업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볼 때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와 그것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기 자본은 1년 내내 똑같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자기 자본이 증가할 수 있고 배당을 많이 하면 자기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나 다른 자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연초의 자기 자본과 연말의 자기 자본을 고려한 평균 자기 자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동일합니다.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ROE입니다. ROE가 10%라는 것은 ROE 10%를 보고 주가가 10% 오른다는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ROE는 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도 아닙니다. 기업의 자기 자본과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이 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OE 10%라고 해서 내 주식이 10%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ROE 10% 기업보다 ROE 20% 기업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ROE가 높아지는 방법은 이익이 증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본이 줄어들어도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채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에서도 ROE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큰 일회성 이익이 발생해도 ROE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ROE가 얼마인가 보다 왜 그 ROE가 만들어졌는가를 더 중요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BPS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을 보여줍니다. ROE는 그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BPS는 자본의 크기를 보고 ROE는 자본의 효율을 본다. 기업 분석에서는 둘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OE를 계산하려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ROE가 10%라면 자기자본 대비 약 10%의 순이익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E는 주가 상승률도 아니고 배당 수익률도 아닙니다. 그리고 RO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높은 ROE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ROE가 높은 기업은 왜 시장에서 중요하게 평가받을까요? 단순히 숫자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좋은 기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3강. ROE가 높은 기업은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ROE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ROE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정말 궁금한 것은 계산 공식만이 아닙니다. 왜 ROE가 높은 기업을 중요하게 볼까요? 오늘 3강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돈으로 누가 더 잘 버는가 두 개의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게 모두 주인이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1년 동안 2,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투자한 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게가 2배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가게의 ROE는 10% 정도이고 두 번째 가게의 ROE는 20% 정도입니다. 이것이 ROE의 핵심입니다. 같은 자본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기업에서도 똑같습니다. 좋은 기업은 자본을 놀리지 않습니다. 기업에는 많은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도 있고, 공장도 있고, 토지도 있고, 설비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자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좋은 기업은 자본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시장을 넓히면서 다시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ROE는 이런 능력을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ROE가 높은 기업의 특징. ROE가 높은 기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의 힘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받아도 고객이 계속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E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ROE가 작년에는 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30%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나게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해의 숫자만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은 15%, 17%, 18%, 16%, 19%처럼 여러 해 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한 번 돈을 잘 번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OE는 높이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리의 힘과 연결됩니다. ROE를 공부하면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복리와도 연결됩니다. 기업이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벌어들인 돈을 다시 좋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 돈이 또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된다면 기업의 자기 자본과 이익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리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찾는 투자자는 단순히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해서 계속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EPS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EPS도 공부했습니다. EPS는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ROE가 높은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그 이익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EPS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는 하나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ROE를 보고, EPS를 보고, BPS를 보고, PBR을 봅니다. 하나씩 연결할수록 기업의 모습이 더 선명해집니다. ROE가 높은데 주가는 왜 안 오를까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ROE가 높은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요? ROE는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주가는 현재의 실적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도 반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미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주가가 바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ROE가 낮더라도 앞으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가격에 사도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ROE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ROE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빚을 많이 사용하면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매각해서 일회성 이익이 크게 발생해도 특정 연도의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ROE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 숫자만 보고 30%니까 좋은 기업, 10%니까 나쁜 기업,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ROE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이유로 높은 ROE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경쟁력이 숫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눈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브랜드, 기술력, 시장 지배력,
가격 결정력, 효율적인 경영, 이런 것들은 숫자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력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높은 영업이익률이나 높은 ROE 같은 숫자로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는 기업을 판단하는 정답지가 아니라 기업을 더 깊이 공부하게 만드는 단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OE가 높은 기업은 같은 자기 자본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높은 ROE보다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ROE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ROE가 사업 경쟁력에서 나온 것인지, 부채에서 나온 것인지, 일회성 이익에서 나온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두 가지입니다. 높은 ROE보다 좋은 이유로 높은 ROE가 중요하다. 그리고 ROE의 높이보다 ROE의 지속성을 보자. 다음 4강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ROE가 높으면 정말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높은 ROE에 숨어있는 함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